김정수의 절대 전략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정말 3월 한 달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하반기에 정말 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은행 파산 소식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시장의 회복력이 굉장히 또 돋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양대 지수는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오늘 장 한마디는 중요한 것과 알 수 있는 것을 실천, 가로 열고 수량 늘리기, 가로 닫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요, 전문가님. 그렇지 않나요? 네, 일단 깨달아야 되고요. 또 실행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든 건데, 자, 그 또 주식에 대한 판단 역시도 정말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도 또 김정수 전문가도 답은 보여주셨습니다. 1등, 2등, 3등으로 섹터를 항상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 수량 늘리기 전략 지금도 좀 부분별로 가능할지 알아볼까요? 네, 그동안에는 제가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렸었잖아요. 그 배경이나 또 기업에 대한 역사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을 다루지 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또 공개 방송 장 끝난 다음에 한 보통 4시 정도에 하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간단 명료하게 기업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초점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좋은 기업 수량을 늘린다. 이 의도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전략을 세우냐면 에코프로를 이 주식이 56,000원에서 53만원까지 대충 한 10배 정도 터졌어요. 여기에 1억을 투자했으면 10억이 된 거예요. 1년 동안. 약. 그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망상이다. 내가 1,000만 원을 베팅을 했으면 중간에 계좌가 찍히기 때문에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 눈에 보이면 그걸 팔게 되어 있어요. 사람 심리가. 아니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전세 자금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주인의 주변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파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해요. 이런 망상에서 전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만약에 베팅을 했는데 수익률이 한 50% 정도 넘으면 3분의 2 정도 매도하면 원금이 회수가 돼요. 내가 1,000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에 산 주식이 1,500만 원 정도 되면 여기서 3분의 2만 팔면 원금이 회수가 돼요. 그럼 이때 330만 원은 계속 가져갈 수 있죠. 원금은 이미 회수됐으니까. 그러면 끌고 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 수량을 좀 늘리는 전략,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삼성 SDI가 뭐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만 이게 50만에서 51만 원 집중적으로 추천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 77만 원, 74만 원에 저희가 한 50% 넘어갔었을 때 3분의 2만 팔았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상패가 돼도 저희는 본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좋은 가격에 한번 사면 그 다음부터는 유리한 가격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삼성 SDI도 있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37만 원에 매수한 거 그대로 저는 가져가고 있고 LNF도 이미 원금은 회수가 됐어요. 여러분한테는 그때 17만 원에 추천드렸었을 겁니다. 이미 다 원금은 다 회수가 됐고 나머지 물량은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최근 들어서 배터리 지금 사도 되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한 종목 추천하겠다 해서 롯데 에너지 요걸 추천했었을 거예요. 그죠? 이 맨 처음에는 57,000원이라는 가격이고, 그죠? 57,000원이고, 그 다음에 7만 원에 한 절반 팔았으면 다시 62,000원, 63,000원에 다구 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산 거는 이제 나중에 뭐 신고가 가도 저희는 안 파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데 이 전략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금은 회수가 됐기 때문에 그냥 급락 나오거나 조정 나오면 반갑지 올라간다고 해서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가격대가 온 주식들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아니라 그냥 되게 간단 명료하게 이치에 맞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맞게 그냥 하는 거예요. 57,000원이라는 가격은 그냥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일진 모티리얼즈라는 이 기업이 57,000원에 매수를 하면 얘는 증설을 했잖아요. 이건 팩트잖아요. 증설 전이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됐잖아요. 이게 한 6만 원 정도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2022년도는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이 숫자는. 이건 상식이죠. 근데 올해 한 58%선 정도 성장이 예상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성장이 예상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숫자 갖다 대는 거죠. 58%는 성장 못하지만 그래도 절반만 성장하게 되면 3분의 1만 성장하게 되면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 되면 한 5%나 10% 성장하면 시장은 58% 성장하는 거니까 설사 성장이 반토막 나더라도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6만 원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고점이 넘어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산 다음에 계속 가져갈 거니까. 조정나면 다시 살 거니까. 그러면은 배터리 생태계가 무너지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 생태계가 무너지려면 누가 무너져야 됩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이 한 3파까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힌트는 얻을 수 있죠.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을 한다면 제일 좋았던 자리는 2022년도 42만 6천 원 정도 됐었을 겁니다. 이때가 실제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가해서 하라고 의견 드렸던 시점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59만 원까지 온 거예요. 2023년도 39% 성장할 건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고가 가면 이제 70만 원대가 열릴 텐데, 그럼 2024년도에 밸류를 갖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봐봐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37만 원에 매수했을 때하고 42만 원 샀을 때하고 50만 원, 58만 원대 샀을 때는 뭐가 늘었어요? 시총이 늘어나 있죠. 시총이 늘어나 있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겠네요. 여러분들 제네시스를 운행했을 때의 관리비와 아반떼를 운행했을 때 유지비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듭니까? 제네시스가 더 많이 들죠? 그죠? 그 상식이잖아요. 이치잖아요, 이치.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야 돼요? 거래대금 계속 늘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켜보는데 거래대금이 계속 머물게 쓰면은 그냥 여기서 머무르겠다는 얘기고,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관리비를 더 준다는 얘기니까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고점이 돌파됐을 때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전고점이 돌파가 돼요. 그러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LMS의 가격이 인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LMS의 가격이 인상되면 샤넬 가격도 인상되고 구찌 가격도 인상됩니다, 여러분. 근데 유니클로는 가격이 인상 안 될 수 있어요. 타켓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점 돌파하면 배터리 관련되어서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이런 애도 조정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고점이 머무르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밸류 싸움이 나오겠죠. 그러면 낙폭주도 순환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있었던 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정도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소르스 첨단 소재나 SKC가 되는 거고. 왜 올라갈까요? 이유는 나옵니다. 테슬라 쪽에서 직거래를 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동박 관련된 업체들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57,000원에 매수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LNF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테슬라 쪽 직거래 트면서 대규모 3주 이상 계약이 탈주면서 신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7만 원에 매수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주식 투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의 가격에 매수한 다음에 그걸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윤곽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더라도 나머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아, 낙폭가 대 순환매로 나오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반도체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배터리를 못 샀어요. 그러면 무엇을 사야 되느냐? 다른 이야기 안 했어, 저는. 그냥 삼성전자 59,000 방어되면 이거 사라. 그리고 반도체 3인방, 원익 IPS, 유진테크, 그 다음에 테스 사라. 그리고 팔지 말고 그냥 가셔라. 라는 의견을 들었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관련돼서 오늘 목표치가 한 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감산 관련되어서, LG, 마이크로 있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재고 감소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어요. 정점이 나온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감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59,000원대 안 판 게 중요한 거고,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 감사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거에 베팅하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좋은 기업의 수량을 계속 산 다음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야 옆구리 찔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너 그거 알 수 있어? 미래 알 수 있어? 나는 미래 알 수 없어. 근데 삼성전자는 적자 안 나. 이거에는 나 베팅하겠다 이거예요. 구조적으로 적자 내기가 어려워. 잠깐 어려울 수는 있겠지. 근데 삼성전자가 08년도 분기 적자 나는 시기에 밸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나오더라도 일시적이겠지. 그러니까 5만 9천 원 방어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자 안 나는 거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감사 안 할지 안 할지, 아니면 이재용 발언 이런 발언을 했으면 그런 기대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 적자 안 나는 거에 베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만 9천 방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매수하거나 가져가야 되는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러면은 더 가져가야 될지 말지 고민이 될 거야. 이것도 상식. 알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오지 마라 하면 안 옵니까? 와요. 2024년 너 절대 오지 말고 2023년도 3월 달에 머물러 있어. 그렇게 할 수, 아니요. 2024년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64,000원 강의 회복이 되는 거, 이건 적자 때니까. 그러니까 64,000원 요 구간에서는 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2024년도 올 거잖아. 오지 마라, 온다니까요? 2024년도 와요, 여러분. 2024년 지나간 다음에. 근데 이건 뭐의 밸류에 적자 밸류잖아요. 삼성전자 적자에 베팅하시겠습니까? 흑자에 베팅하시겠어요? 흑자에 베팅을 해야죠. 그러면은 최악에서 벗어나면 뭐가 회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황기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한 7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고점 돌파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2024년도 온다니까? 그러면 반도체에 관련된 섹터들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고개를 위로 지금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적자 폭이 삼성전자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빈틈을 누가 메꿔줘야 됩니까? 반도체 장비와 OLED가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세를 한번 뿜는 겁니다. AP3 나도 달린다.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관련된 주식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덕산, 네오룩스까지. OLED는 이 세 종목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차 밴드 하세요. 2차 밴드 하지 마시고 1차. 중심에 딱 붙어있는 기업. 반도체 장비 원익 1차 밴드. 그죠? 테스, 유진테크. 가다가 중간 흐름이 쉬는 과정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추세 전환되는 과정 속에 저는 눌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포인트만 잡으면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대한 조율만 가지고 있어도 이번 구간은 시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요거 설명드리는 바람에 바이오하고 언택트하고 나머지 업종을 설명 못 해드렸는데 제가 월요일날 이제 바이오하고 언택트하고 나머지 업종들 철강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거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은가님, 제가 개장 방송을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 진짜 이 시장의 급변하는 시기를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했는데 제가 이 기간 동안 진짜 인정해드리는 건 주도주를 저가에 공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진짜 그때는 투심이 정말 안 좋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강조해서 잘 설명해 주셨던 거 진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정은가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절대저약 계속 잘 이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진짜 배터리를 이제 원금을 회수하고 이제 딱 그 나머지 원금 가지고 또 잘 여유롭게 보유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반도체를 정말 잘 공략하는 그 포인트. 삼성전자 정확하게 59,000원 저점 찍고 반등했거든요. 잘 이어가서 또 전략 함께 해보시고요. 저는 오늘까지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토마토 공개편에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